전기로 이용해지는 사다리. 이게 사다리 제자거든. 전기로 쓰여지는 사다리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뭘 써야 되냐? 전기. 나 이건 좀 살짝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안줄 좌자를 써요. 주어 DNT 이렇게 쓴다. 영어 공부하면서 중국어 익히자. 안녕하세요. 막내 오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울 단어는 좀 재밌는 단어야. 음, 나는 맨 처음에 중국어를 공부할 때 이 단어를 보면서 이거 되게 약간 신박하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 오늘 배울 단어는 추주처라고 해서 직역 그대로 하면은 이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날출자잖아. 출입할 때 출. 날출자. 이거는 세금 조자, 빌릴 조자거든. 이건 차차자고 수레 거자 해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타는 차. 이 직역을 하면 우리나라 한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 세금을 내면서 타는 차. 이게 굉장히 약간 재밌는 말 같아.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택시를 의미해, 택시를. 그래서 이게 왜 택시를 의미하냐. 어, 이제 약간 우리나라랑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택시라는 말은 이제 그 영국에서 맨 처음에 택시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그걸 수입을 했고, 참고로 중국에도 택시라는 말을 그냥 음차, 그러니까 딱히 어떻게 번역하기에는 중국어 한자로 번역하기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음을 그대로 빌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걸 음차라고 해. 소리 음자를 소리를 그냥 빌린다. 빌릴 가짜, 빌릴 차자 해가지고 음차라고 하는데 나라 이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은 뭐 잠깐 빠지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 우리가 미국을 미국이라고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야. 그 뜻대로 하면은. 근데 원래 거기가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라서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런 의미도 뭐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그, 나 이거 견자를 쓸 때가 좀 헷갈리더라. 이게 저기야. 원래 정말 대놓고 쓸 때, 그러니까 완전히 펼쳐서 정식 발음으로 쓸 때가 이 얘기야. 여기서 지금 이 말이 하도 기니까 이 말과 이 말만 뺀 거야. 미국.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음력한 거야. 음가를 한 거라서 미국을 영어로 하면은 자기네 나라 말로 하면은 아메리카야. 아메리카. 근데 아메리카라는 말은 순수한 콩글리시고 발음을 약간 영어를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식 발음으로 하면 아메리카라고 하잖아. 아메리카. 그러면은 중국은 고대 언어야. 발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조가 있다고 그랬잖아. 성조로서 발음의 다양화를 꾀한 거야. 그러니까 아메리카라고 하면은 라는 약간 필요가 없는 발음으로 인식이 돼. America, America, America라고 하면은 아메리카가 아니라 America라고 하면은 어가 없어져요. 어가 거의 묵음 처리되잖아. 그러면은 아가 묵음 처리되고 미자가 먼저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원래는 아메리지엔国 메이리지엔이라고 불리는 구어 나라다 이런 식인데 이렇게 뽑은 거거든. 아까 전에 말했지만 택시도 똑같아. 원래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 그래서 홍콩에서는 이 발음을 되게 많이 쓰거든. 특히 홍콩은 광동어가 주로 쓰이기 때문에 거기가 광동 지방이에요. 나중에 내가 저기 언제 한번 중국이 워낙에 땅이 넓잖아. 그래서 지역별로 또 불리는 그 지역마다의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역을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전라북도랑 전라남도를 합쳐서
호남 지방이라고 하잖아. 그게 왜 호남 지방이라고 하는 줄 알아? 그 충주에 보면 충주호가 유명해. 근데 충주가 중앙이라고 우리나라 그 반도를 보면은 그 충주가 중앙인데 그 충주호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호남이라고 하는 거야. 영남은 경상북도랑 경상남도를 의미하는데 왜 그런 줄 알아? 대관령 있지. 대관령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령남 지방. 그래서 거기를 영남. 중국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좀 나중에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택시를 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광동 발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택시 이게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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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 발음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그걸 음가를 해서 썼는데 택시라는 문물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중국 대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발음은 없어지고 그 보통화 우리가 쓸 지금 중국어라고 말하는 보통화 발음으로 디시거든. 그래서 디시 이런 식으로 말도 써. 그리고 많이 써. 이게 이제 택시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건 정말로 음가를 한 얘기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자기네가 이제 번역한 출조차 추주처라고 하거든. 추주처 추주처 일성이야. 추주처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말을 만든 경우야.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런 얘기가 생기냐면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야. 공산주의 국가가 무슨 얘기냐면은 공산주의라는 거는 모든 게 다 나라 소유야. 나라 소유여서 나라에서 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그냥 아무런 자기의 비용이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심지어 세금도 안 내는 게 원래 100% 정말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국가가 곧 사람이고 인민이라고 하거든 보통. 국가가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국가야. 근데 좀 더 효율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냥 다 소유를 해버린 거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한 생산한 어떤 자원을 국가가 소유해서 국가가 적절하게 인민들한테 배분을 해요. 그래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으쌰으쌰.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이상이자 최종 목표인데 자, 그런 이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택시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상한 거야. 왜냐? 우리가 택시를 타면은 보통 어디까지 가주세요 라고 하고 가고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은 돈을 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원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은 그냥 내가 타가지고 어디까지 가주세요라고 타면은 다시 내려서 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내리면 돼. 왜냐면은 그런 어떤 다 경제 활동이 다 나라에서 이미 지출과 수입이 재정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택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만큼 타면은 그거를 그 택시를 운전해 준 사람한테 대가를 지급해야 되잖아. 세금 조자를 그래서 쓰는 거야. 이게 이제 추주라고 하면은 임대한다, 빌린다라는 의미야. 하나의 단어거든.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세분해서 해부해버리면 그 얘기가 돼. 세금. 뜬금없이 공산주의에 세금이 없는데 이 택시를 타는 순간 나는 별도로 어떠한 돈을 또 지급해야 되는 거야. 세금의 경우지, 세금. 세금을 내, 날출. 세금을 내서 타는 차야. 그게 바로 택시라는 거야. 추주처.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너무 특이하다. 그래서 추주처라고 하고 택시라는 제도를 도입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좀 발음을 신경 쓴 건 이거야. 이게 이제 중국 발음으로 추자인데, 우리나라 발음은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나갈 출자지, 출. 내가 일본 발음도 한번 알아봤어요. 일본 발음이 되게 좀 약간 다양한데, 아니면은 슈즈. 우리나라랑 비슷해. 약간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슈즈. 슈즈라고 해서 치읍 발음이 발음하기 굉장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런 발음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슈라는 발음을 하고 슈즈, 리을 똑같이 가지고 먹고 들어가지. 슈즈, 출. 여기도 출 이런 식으로 아마 됐었을 거야. 고대에는
고대에는 출 이랬겠지. 근데 이게 또 없어졌어요. 리을 발음이 없어졌어요. 리을 발음이 없어지고 추라고 된 거야. 이것도 이민족의 영향 때문에 리을 발음이 없어지고 추, 출, 슈츠, 슈츠, 출, 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좀 약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그러면 추주처를 이제 타게 된다. 추주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써야 될까? 택시를 탄다 라고 하니까 탄다라는 말을 중국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뭐냐면은 앉을 좌자를 써. 추주처 취 베이징 택시 타고 북경 간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탄다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 다른 말도 그래. 비행기 탄다, 자전거 탄다, 뭐 아니면 택시 탄다, 지하철 탄다 이런 식으로 타다라는 단어가 약간 치트키식으로 모든 단어에 다 쓰이잖아. 근데 중국어는 좀 약간 직관적으로 좀 다 달라. 그래서 추추처 쭈어. 근데 사실 맞지. 앉아서 가긴 가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맞아. 근데 그 꽁자오처라고 해가지고 이제 버스거든 이게. 꽁자오처 아니면 빠실, 아까 전에 응가하는 것처럼 빠실이라고 하거나 꽁자오처라고 하는데 이것도 앉아가잖아. 그러니까 쭈어라고 쓰면 돼. 쭈어. 비행기는? 비행기는 어떻게 타고 가? 앉아가냐? 앉아가지. 그러면 비행기도 쭈어. 쭈어 페이지. 날 비자에다 기체, 기계 할 때 기자거든. 나는 기계. 비행기. 우리나라 말은 여기다가 행자만 하나 더 넣으면 비행기잖아. 비행기. 이걸 아예 빼버린 거야. 축약해서 비기. 쭈어 페이지.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 앉아서 가니까.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자전거. 문제의 자전거는 앉아가니? 자전거 좀 약간 다르긴 해. 쯔싱처라고 해서 자행차라고 하는데, 야, 이것도 좀 약간, 아까도 이것도 좀 재밌는 말 있다. 차자가 우리는 거자라고도 하고 차자라고도 하잖아. 근데 중국 발음은 처밖에 없다. 발음이 하나야. 이런 건 또 달라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한자 중국 발음으로는 두 개인데 우린 발음으로는 하나가 있어.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차자도 있잖아. 우리는 다 정약용 다산이라는 호를 쓰시잖아. 그래서 다산 정약용 아니면 차라는 말을 쓰잖아. 그런 식으로 좀 다른 게 있어. 근데 중국 발음으로도 다른 게 있고. 뭐 그냥 생각나서 그냥 말해본 거고. 아무튼 그런 거 좀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런 한자가 좀 달라지는 거는. 어쨌든 쯔싱처라고 해서 자전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행거지. 얘네 말로는 스스로 가는 수레, 자전거. 그럼 이것도 앉아가니까 쭈어라를 쓰면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앉아간다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간다는 의미거든. 근데 자전거는 내가 앉으면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 페달을 돌려야지 가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자전거를 앉아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몰고 가는 거야. 내가 몰아야 돼. 말을 달리듯이. 그래서 말 달리 기자. 이거 말 걷자거든. 말 기자. 말을 탄다. 그래서 치즈싱처 이렇게 해. 그러니까 말을 모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전거를 모는 거야. 자전거는 앉으면은 그냥 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가지가 않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몰아야 되니까 치즈싱처 이런 식으로 해. 그게 좀 약간 다를 것 같고 더 다른 거는 이게 있다. 자, 내가 직접 모는 거는 치라고 썼지 아까 전에. 그러면 그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야. 오토바이도 치를 써야 돼. 왜냐면 오토바이도 내가 직접 몰고 가야 되니까. 가만히 앉아가는 건 아니잖아. 지하철 같은 건 앉아가잖아. 지철. 지철이라고 해서 쭈어. 앉아. 쭈어 띠티에. 지하철. 지하철인데 하자 빼버렸지? 띠티에. 하철. 지철. 쭈어 띠티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토바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토바이는 몰고 가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치자를 써. 자,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는 타다를 쓰냐? 엘리베이터 타다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탄다라고 쓰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할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이제 내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야. DNT라고 해가지고 전기로 이용해지는 사다리. 이게 사다리 제자거든. 전기로 쓰여지는 사다리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뭘 써야 되냐? 전기. 나는 이건 좀 살짝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안줄 좌자를 써요. 주어 DNT 이렇게 쓴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우리는 서서 가잖아 보통. 그럼 서는 게 참이거든. 짠 DNT 이래야 되나? 살짝 이상해. 이건 이렇게 써요. 이건 좀 알아도 이거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주어 DNT 이런 식으로 써. 살짝 이상해. 왜 그럴까? 요거는 살짝 이상해. 근데 그렇게 쓴다. 그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아 참, 내가 이게 엘리베이터 아니 요 택시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태원에서 한번 술을 먹고, 난 택시를 별로 많이 안 타는데 이제 이태원에서 이제 밤늦게까지 좀 술을 먹었었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술을 먹은 다음에 거기를 그 늦은 새벽에 이제 택시를 탔는데 동석자가 있었어요. 동승자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술을 많이 취했는지 굉장히 중얼거리는 게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중얼거리는데 그 목소리가 남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유심히 이렇게 비몽사몽하면서 유심히 좀 보다가 보니까 아나운서더라고. 내가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목소리가 굉장히 다른 게 아나운서들은 목소리가 진짜 그 딱딱 꽂히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이 만취를 해가지고 좀 약간 횡설수설 해가지고 누군지는 말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간에 아나운서들은 목소리가 달라. 근데 그 내가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가 들었던 그게 뭐냐면은 아나운서들은 있잖아. 내가 그거를 좀 들었었어. 아나운서들은 이제 당직을 쓰잖아, 보통. 왜냐면 밤새도록 비상시국에도 뭐 어떤 속보 같은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방송국마다 당직을 쓰나 봐. 그래서 그분도 이제 당직을 쓰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뒤풀이로 술을 먹나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러더라고. 자기가 당직을 쓰면서 술을 먹을 때, 당직을 쓸 때 이제 술을 보통 먹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꼭 속보가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음주하면서도 방송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닌데 굉장히 그런 얘기조차도 그 아나운서 특유의 말이 굉장히 싹싹 꽂히더라고. 목소리가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게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대. 그래서 뭐 그냥 사실 그게 그렇다고 그냥 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택시를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었대. 그래서 그 아나운서 분들도 어쨌든 세금 별도의 세금을 내고 탄 경우지. 음주 후.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탔다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대한 그 날출자에 대한 한번 문법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문법 설명해볼게. 이 문장은 세 글자 중에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날출자 있잖아. 한자를 좀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날출자가 굉장히 쉬운 거라서 날출자를 설명한 문장인데 날출자가 이렇게 나간다는 의미를 추상적으로 그린 거야. 우리가 나간다라는 게 어떻게 좀 그러니까 어떤 구체화해서 그림으로 나타나기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거든. 어디로 빠져나간다,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의미 뭐냐면은 일상생활이야. 일상생활 중의 일상생활 중에 행동의 행위를 형이상학적으로 형상화해서 묘사해낸다. 이게 지금 내가 이 어떤 날출자나 이런 추상적인 것을 그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상화해서 묘사하는 그걸 내가 설명을 한 거거든. 把日常生活中行动的行为形而上学的形象化描写出来. 아주 쉬워. 일상생활 중 행동의 행위를 형이상학적으로 형상화해서 묘사해낸다. 출래, 나오게, 묘사해서 나오게 만든다. 여기 아주 문법 구조가 굉장히 많은데, 설명해야 될 문법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제의 받자문을 내가 오늘 좀 하려고 그런다. 이 받자문은 특수문형이야. 자, 내가 특수문형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지? 고대 중국어 문법을 흔들어 놓은 이민족의 이민족의 문법이라는 거야.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몽골 쪽의 문법이 들어온 건데, 이제 저번에도 내가 이민족의 역사 강의를 했지만,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가 들어오고 명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가요. 중국 역사가. 근데 이제 원나라가 몽골족이 세운 나라예요. 몽골은 몽골어를 쓰는데 우리 한국어랑 문법이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편지를 쓴다라고 우린 하고 몽골어도 편지를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어는 쓴다 편지를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계속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눈치 빠른 분들은 찾겠지만 일상생활의 행동의 행위,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자. 헷갈리면. 그러면은 행위를 형이상학적으로 형상화해서 묘사해낸다. 우리나라랑 어순이 똑같아요. 이게 원나라가 한 120년 정도 지배를 하면서 몽골의 문법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특수문형이라는 거고 중국어의 문법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특수문형이라는 걸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어순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든 거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목조어가 일로 앞으로 빠졌냐? 원나라 시절 때 몽골어의 어순이 들어와서. 그런데도 그 기존의 문법이랑 이게 흔들리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이랑 이게 혼란이 되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빼낼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빼내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특징은 앞에 바자라는 걸 써. 파자. 중국말 발음으로는 빠, 삼성이야. 빠고 우리 발음으로는 파라고 하는데 이게 쥘 파자야. 쥐다. 꽉 쥐다. 이게 꽉 쥔다는 의미거든. 이게 움켜진다는 걸 형상화시킨 거고 손이잖아. 손. 손 숫자를 지금 간략화시킨 거야. 옆으로 빼면서. 꽉 쥔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가 원래는 이 행위라는 목적어는 형이상학적으로 형상화된 묘사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돼. 행위가. 근데 이 행위를 앞으로 꺼내주기 싶어서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했다라는 증거로 앞에 바자를 붙이는 거야. 파자를 그래서 붙이는 경우는 목적어를 우리나라 어순처럼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단 이렇게 하려면은 기존의 고대에부터 내려왔던 쓰다 편지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뒤에 와야 되는 그런 문법 구조를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냐? 묘사를 한다. 행위를 묘사한다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가 출래라고 하는 걸 출라이라고 하는 방향보호라고 하는데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 이거를 더 부착시켰어. 묘사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말도 이런 거는 중국어에서 우리나라 말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자, 봐봐. 끄집어내다. 자, 끄집어내다가 하나의 단어인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건 두 개의 단어다. 봐봐. 끄내다랑 내다가 끄내다 또 이것도 저기구나. 끄내다도 또 끌다
끌다랑 내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나조차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하나의 단어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끌다, 끌다랑 끌어서 밖으로 내보내다. 이 단어가 지금 합쳐진 거야. 그래서 끄내다, 끄집어내다. 이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묘사랑 묘시에 묘사랑 출라이 별개의 단어인데 하나의 단어처럼 써 있어. 그래가지고 묘사해내다. 그냥 이거 묘사만 쓰면은 묘사하다인데 출래를 해서 끄집어 온다야. 끄집어 온다. 날출자 올래자잖아. 묘사해서 끄집어 온다. 묘사해서 어떠한 행위를 끄집어 온다. 끄집어 온다. 끄집어내다. 이런 식으로 묘사해서 묘사해내서 오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동사에다가 플러스 더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목적어가 가운데 있으면 번거롭잖아. 행위라는 말이 가운데 있으면 있어도 되는데 더 강조를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앞으로 끌어다 쓰는 거야. 근데 대신 앞으로 끌어다 쓸 때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순이 흔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꽉 쥐어서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지. 꽉 줄 파자를 해가지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으면 줄 파자가 앞으로 붙어 있고 동사를 쓸 때 어떠한 걸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번잡스럽게 무언가를 하나 덧붙일 때 이 두 가지가 특징이 있을 때는 목적어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이게 이제 파자문이라고 하는 거고 특수문형의 대표적인 것 중에 그러니까 이민족과의 역사 중에서 고대 중국어의 어순을 흔든 특수문형의 대표적인 문법이라고 할 수 있어. 오늘 한번 처음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거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한 번 더, 그리고 다음 강의 듣기 전에 한 번 더 들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모두 건강하게 만납시다. 안녕.